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뇌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조금은 낯선 질환인 모야모야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모야모야병이라는 이름은 1969년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 뇌혈관을 정밀 검사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혈관의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상적인 뇌혈관은 굵고 선명한 나무 줄기처럼 보여야 하지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뇌로 들어가는 가장 큰 통로인 뇌경 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다 결국에는 꽉 막히게 됩니다. 뇌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아주 가늘고 약한 그물망 같은 미세 혈관들을 급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굴뚝에서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양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여 일본어로 모락모락을 뜻하는 단어인 모야모야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병명이 된 것입니다. 이 질환은 동양인에게 유독 많이 나타나는 유전적인 특징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는 약 1만 명 이상의 환자가 이 병과 싸우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발병 연령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두 개의 정점을 보이는데,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뇌경색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성인들은 약해진 미세 혈관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져버리는 뇌출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 의학계가 여전히 치열하게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입니다. 한국인 환자의 약 70% 이상이 RNF213이라는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가족력이 이 병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환경적인 영향이나 면역 체계 이상이 함께 결합할 때 병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몸속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촉진된다는 새로운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는 일시적인 허혈 발작인데, 이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며 나타나는 마비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길을 걷다가 한쪽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마비 증상은 대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지속되며, 아무리 길어도 하루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이며, 무시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증상 중 하나는 거친 호흡과 관련된 마비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식히기 위해 입으로 바람을 강하게 불거나, 풍선을 불고 악기를 연주할 때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진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변화는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좁아진 혈관을 더 꽉 조이게 만듭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이 가장 위험한 신호이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뇌출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편두통이나 단순한 어지럼증 또는 이석증과 모야모야병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은 주로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증상이 강하지만, 모야모야병은 특정 행동을 하거나 호흡을 한 후에 팔다리 마비가 동반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편두통은 머리 한쪽이 욱신거리며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지만, 모야모야병 때문에 생기는 두통은 약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묵직한 압박감이 지속됩니다.
때문에 적절한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혈류 부족은 결국 인지 기능의 저하와 치매 증상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지능 발달이 늦어지거나 성격이 급격히 변하는 등 평생에 걸친 발달 장애를 겪게 됩니다. 성인 환자들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뇌출혈로 인해 신체 마비나 언어 장애라는 무서운 후유증을 남길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병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정밀 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MRI와 혈관을 보는 MRA 촬영인데, 여기서 혈관이 좁아진 상태가 확인되면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좁아진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뇌의 혈액순환 상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스펙트 검사를 활용하여 어느 부위의 혈류가 가장 부족한지를 정확히 찾아내어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으로 완치 방법에 대해서는 유전적 결함과 관련된 질환이라 병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약물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 뇌로 가는 새로운 우회 도로를 만들어주면 뇌혈류가 정상화되어 건강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므로 완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술적 방법은 환자의 나이와 현재 상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직접 혈관 문합술은 두피 쪽으로 흐르는 굵은 혈관을 직접 뇌혈관에 아주 정교하게 이어붙이는 고난도 수술입니다. 이 방법은 수술 직후부터 뇌에 피가 시원하게 공급되는 장점이 있어 주로 혈관이 어느 정도 굵은 성인들에게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간접 혈관 문합술은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나 근육 등을 뇌 표면에 넓게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조직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 안쪽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아주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혈관이 머리카락처럼 가늘어 직접 잊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튼튼한 혈관들이 새롭게 자라납니다. 다음으로 예방법으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관리로 혈관의 탄력을 지탱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베리류나 녹황색 채소를 식단에 넣어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를 맑게 해주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드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반대로 혈관에 해로운 나쁜 음식으로는 소금기가 많은 고나트륨 식품을 첫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라면이나 가공된 소시지 같은 음식들은 혈압을 순식간에 올려 약해진 뇌혈관에 무리를 주어 파열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튀김류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료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흐름을 방해하므로 되도록 멀리 하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모야모야병 환자분들은 사우나처럼 땀을 과하게 흘려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환경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뇌로 보내는 압력이 약해지면서 갑작스러운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나 요가처럼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돕는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갑작스러운 흥분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뇌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해진 반가운 뉴스 중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을 산정 특례 대상으로 지정하여 비싼 치료비와 수술비의 90% 가까이를 국가가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 체계가 잘 갖춰지면서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면 이제는 누구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수술 후 장기적인 생존율이 95%를 상회하고 있어 조기 진단과 빠른 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수술 후 관리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퇴원 후 한 달 동안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혈관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1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모야모야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